반갑습니다. 수배전 설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배전 설비의 법적인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배전 설비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집과 같은 일반용 전기설비 수용가, 그리고 산업체에 있는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가, 그리고 한전에 속해 있는 발전용, 지금은 태양광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용 전기설비 수용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용과 자가용,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반용은 600V 이하 75kW 미만으로서 일반 가정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용가는 소유주가 자체 시설물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 정기점검과 사용 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용 전 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건물을 지었을 때 사용하기 전에,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때 검사하는 내용을 말해요. 그때는 뭐다? 전기안전공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쓰십시오라고 필증을 내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차량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듯이 이러한 전기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가용 전기설비는 600V를 초과하고 그리고 75kW 이상의 그러한 전기시설물을 우리는 자가용 전기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지식을 갖춘, 즉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건물의 전기시설물을 점검,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용량에 따라서 상주를 하셔야 되는 장소도 있고요. 또는 작은 용량 같은 경우는 대형 업체에 의뢰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사용전검사와 전기검사는 필수로 해야 되고요. 기술자가 취업할 분야는 사실 요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용 전기시설물 설비는 그 소유주가 자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기 담당자가, 즉 전기 기술자가 근무할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 기술자가 취업할 분야는 바로 자가용 전기설비와 사업용 전기설비, 즉 파트가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용 전기설비라면 말 그대로 전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뭐다? 상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태양광이 많이 뜨고 있죠. 장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사업용 전기설비 때문에 반드시 전기 기술자가 상주해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전기 기술자가 근무할 장소는 일반용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자가용 전기설비와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 여기에 뭐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선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용 전기 수용가는 우리 안전공사나 또는 옛날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는 대형업체 또는 개인이 대형업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월 몇 회 이상 점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용량은 얼마라고요? 1000kVA 이하일 때는 이렇게 대형 업체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다? 1000kVA를 넘어가는 경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상주, 즉 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주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전기 기술자를 뽑아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장소는 1000kVA 이상의 장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기 시설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전기 설비, 그리고 자가용 전기 설비, 그리고 사업용 전기 설비죠. 옛날에는 발전소니까 바로 한전이, 즉 발전소가 사업용 전기 설비. 여기에는 발전소, 여기는 변전소, 배전용, 요거는 한전이죠. 한전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전이죠.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장소는 사업용 전기설비 이렇게 꾸며냈는데, 요즘은 한전뿐만 아니라 전기 사업자가 많이 등장했죠.
태양광이 나오면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분야도 저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래서 일반용 전기 시설물에 해당되는 이 장소 같은 경우는 전기 기술사가 굳이 건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을 관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무할 장소는 자가용 전기 설비와 사업용 전기 설비에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내용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빨간 것 두 개가 바로 자가용 전기 설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그래서 자가용 같은 경우는 1000kVA 미만일 때는 뭐다? 이렇게 전기 안전공사 대형업체 뭐다? 위탁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초과한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상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대형 업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개인 대형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500kW 미만은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0을 넘어가고 1000kW 미만 이 사이는 반드시 뭐가 해야 된다? 안전공사나 전기 안전공사나 전기 대형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 용량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상주 직원을 뽑아서 그 장소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위탁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발전기 이걸 간과할 수 없죠. 요즘은 아파트나 이런 데 비상 발전기 설비가 많습니다. 그 발전기 설비는 500kVA 미만일 때는 역시 위탁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0kV를 초과한다면 뭐라고요? 역시 상주 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러한 사업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요 용량까지는 위탁 업무가 가능하고요. 요 용량 이상은 반드시 상주 근무자를 뽑아서 상주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자가용 전기 설비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서 그렇게 근무를 시키게끔 돼 있죠. 그럼 전기 좀 아시네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해 줄 테니까 일하세요 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우리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하단 먼저 볼까요? 하단. 그래서 10만 볼트 미만으로서 그 수전 용량이 1500kW 미만인 장소에는 전기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경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00kW 미만이에요. 그럼 요 용량을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 1500부터 2000kW 미만은 그런 자격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력도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용량이 크니까 설비가 위험하니까 경력도 좀 갖추고 있어라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기사를 가지고 실무경력이면 2년 이상이 있든가 또는 전기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낫지 않습니까? 기사나 기능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실무경력 1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래쪽에는 1500kW 미만이는 전기 산업기사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산업기사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사나 기능장이나 기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00kW 미만은 산업기사 이상이 되고 이상 2000kW 미만의 용량일 때는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2년, 기사나 기능장은 그냥 조금 어렵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실무경력 1년만 있으면 되고 기술사는 정말 공부 많이 해서 땄으니까 경력이 없어도 바로 이 장소에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죠. 전기 안전관리라는 것으로 전기 안전관리 담당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용량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 요 용량 이상일 때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요 용량 이상일 때는 즉 2000kW 이상일 때는 전기 산업기사는 실무경력 2년이 아니고 4년, 전기 기사나 기능장은 실무경력 2년, 1년 아니고 2년. 그리고 기술사 역시 기술사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력과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용량이 없는데 전압이 있죠. 그래서 요거도 2000kW 이상이라는 되는 거예요. 여기도 2000kW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 전압이에요.
전압. 그래서 10만 볼트 미만의 전기 설비로서 요 용량 이상은 이렇게 자기가 갖춘 사람이 써야 되고, 요거는 용량은 똑같지만은 전압이 10만 킬로볼트를 넘어가는 전압일 때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볼트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쓰는 전압은 22,900볼트는 10만 볼트 이하가 되는 거고요. 154kV는 10만 볼트를 넘어가는 설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2,900은 요까지 이라는 사람들이 뭐다?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4는 반드시 이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근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전기 사는 기사를 가지고는 154kV의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일은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가진 사람 또는 기능자를 가지고 신경인이나 기술을 가져야만 이러한 분야의 선임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한 명만 근무를 시키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뭐 용량이 클수록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다 뒤에 같이 도와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 요원도 뽑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kW, 5,000kW 이상 1만 kW 미만인 장소는 보조 요원을 한 명, 선임 외 보조 요원을 한 명 이상을 뽑아야 되고 1만 kW 이상은 보조 요원을 2명 이상 뽑아야 되는데, 이때 보조 요원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시느냐? 전기 분야 기능사를 가지고 있든지 또는 뭐다? 전기 분야 실무 경력보다 원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보조 요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원을 뽑아 쓰는 게 아니고 위탁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죠. 위탁 근무 어디에? 전기 안전공사나 대형업체 또는 개인 대응업체에 우리가 위탁 근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는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전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서 그 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럼 업체는 한 사람만 딱 뽑아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전기 시설물을 다 이렇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업체에도 여기에 나와 있죠. 기술 인력별 60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직원이다. 그럼 60점 이내가 되고 두 사람이나 120점까지보다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수는 여기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용량이 5kW 이하인 경우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한 장수당, 요 장수당 점수가 0.7점이에요. 0.7점이니까 곱하기 한 몇 군데, 7, 8이 50이니까 8군데 정도 되면 60점 되겠는 거죠. 그럼 요게 이러한 장수는 8군데 정도보다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쭉 내려오니까 용량이 크니까 점수가 높네요. 요 20점 되는 장수는 몇 군데? 세 군데만 해도 60이 되네요. 세 군데까지만 안전관리 담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적은 거는 살펴볼 설비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칩니다. 대신에 그러한 것도 점수가 적어서 많은 개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7점짜리 8군데를 이렇게 월 1회 점검하나, 20점짜리를 월 6회 점검하나, 세 군데를 월 점검하나, 개인적으로 근무자가 오는 피로감은 똑같고, 그래서 똑같은 점수가 되고 나중에 결국 계산해보면 똑같은 수익이 창출되더라. 그래서 이게 60점, 이 점수를 곱해서 60점을 초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점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적인 내용, 우리가 왜 전기 기능사를 따고, 전기 산업사를 따고, 전기 기사를 따고, 기능장을 따고, 기사를 따야 되느냐? 법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자격도 뒷받침이 되니까 된다라는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점검, 전기 쪽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는 눈에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 장구를 갖추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셔야 될게요. 그때 이러한 안전 정보들이 어떤 안전 장구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성경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안전모나 손목, 밴드에 활성경보기를 차면은 살아있는 전선에 가까이 가면은 저 경보기가 삑삑 울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전기에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손목이나 위에 안전모에 이렇게 부착해서 내가 타치하더라도 삑삑 손목이 울거나 머리 쪽에 가까이 하더라도 삑삑 울면은 요 주위에 활성이 되어 있는 전선이 있구나, 위험하구나,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활성 경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저기 전기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궁금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테스트하기로 재보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테스트하기는 잘 사용하는 거고요. 특고 22,900이나 이런 특고 부분에서는요, 테스트하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갖다 대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져요. 그럴 때는 이러한 접촉식 검정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검정 부분이고요. 여기에 전령 부분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이 길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멀쩡없이 떨어져서 이렇게 저 발을 갖다 대면은 그 부위에 갖다 대면은 고압이 실려 있으면은 경보가 삑삑 울고요. 고압이 안 실리면 경보가 울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접촉식 검정기라고 해요. 왼쪽은 비접촉식이죠. 오른쪽은 뭐다? 직접 그 부분에 위험, 이 전선의 전기가 살아있을까? 없을까? 그러한 부분에 직접 갖다 대서 측정한 데에서 접촉식 검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경보기가 되겠죠. 전륜 장갑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전선을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득이하게 만지는 경우는 맨손을 만지는 게 아니라 전기가 내 몸 쪽으로 오는 걸 차단해주는 이런 전륜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전륜시키시는 전륜 장갑을 끼고 이렇게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참새가 전봇대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 RST가 살아있는 이 전선에 참새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새가 죽지 않는 이유는 참새의 전기가 들어갔지만 그 전기가 뭐다? 참새 몸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가 특고는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전선을 만지면 우리 전선이 타고 내려와서 땅으로서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흘러서 우리가 감정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땅에 다리가 안 닿고 공중에 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공중에 몸이 이렇게 떠서 잡았다. 땅은 여기 있는데 괜찮다는 거죠? 왜? 전기가 안 흐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위해서 활선 상태에서 활선용 차량을 타고 작업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흔히 봤을 겁니다. 근데 공중 부양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공중 부양한 것처럼 보다 중간에 작업차를 타죠. 근데 그 작업차는 일반 차가 아니고 전륜이 되어 있는, 이 전기가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전륜이 되어 있는 전륜 차량입니다. 그 차량을 타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특고는 아니지만 저압에서도 이런 원리로 인해서 신발을 전륜화를 신는다는 거죠. 전륜 장갑을, 장화를 신습니다. 작업화, 전륜 장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인체로는 전기가 들어오지만은 이 전기가 땅으로 못 나요. 그럼 인체는 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구조가 있는 게 전륜 장화, 작업화가 되는 이 작업화는 전륜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착용하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안전모형 보호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금침이라든지 작업을 할 때 꼭 눈앞에서 작업하죠. 그래서 사고 때 가장 손상받기 쉬운 게 바로 눈입니다. 얼굴입니다. 안면이에요. 안면 화상을 쉽게 아크나 불꽃에서 안면 화상을 많이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크로부터 안면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모형 보호막을 이렇게 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양의 안전 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전봇대에 있는 전기를 우리 공장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가 수배전 설비에서 배울 거는 수배전이라는 건 뭐냐? 배전. 수전이라는 건 전기를 받아준다는 거죠. 배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배전 또는 벤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벤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받아들인 전기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하에 맞는 전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우리 전등 같은 건 몇 볼트?
220V죠. 근데 받아들이는 전기는 이 공장으로 받아들이는 전기는 220V다. 그건 저압 수용가고요. 주로보다 22,900 특골을 받아들이는 수용가, 공장 그런 수용가가 많습니다. 그럼 22,900을 이 건물 내에 전기 제품이 원하는 전압 220이나 38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런 설비를 배납기라고 해요. 그래서 수전 설비도 있고 받아들이는 설비도 있고 그 전압을 바꿔주는 변전 설비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그런 설비를 우리는 수변전 설비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걸 나누면은 일단 받아들여서 각 부하 요소별로 전기 제품별로 전기를 나눠줘야겠죠. 나누어서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수배전 설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전기를 우리 공장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한전재산이고요. 이 공장은 우리 재산, 내 재산이에요. 우리 공장의 재산입니다. 우리 산업체의 재산이고요. 근데 그 책임 분계가 어딜까요? 책임 분계. 어디가 책임 분계지? 얘기인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책임 분계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우리는 인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입했을 때 그 전기를 공장으로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개폐기. 우리 쉬운 말로 메인 차단기죠. 메인 개폐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장에서 책임 분계점이란 여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여기에 공장 바깥에 있는 전봇대 라인이고요. 이게 공장 안에 있는 수배전 설비 쪽입니다. 여기서 전기를 주로 가져와서 시야로 많이 가져오죠. 옛날에는 다 가공으로 가져왔지만은, 그래서 우리 공장 옥상에 있는 수배전 설비를 얘기했지만은 우리 아파트라든지 요즘 건물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시야로 많이 인입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이 바깥에 있는 전봇대에 보면은 여기에 COS라는 퓨즈가 있어요. 그리고 피리게 있고 이렇게 전선을 가지고 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때 전봇대에 있는 요 CO에서 이게 책임 분계점이 되겠습니다. 이 CO에서 2차는 산업체, 즉 공장의 재산이고요. 요 1차는 한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2차에서 고장이 나면은 공장에서 그 부분을 수리해야 되고요. 요 1차에서 고장이 나면은 한전에 신고해서 전기 안 들어옵니다 하면은 한전에서 바로 고장 수리를 해서 전기를 이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기가 고장이 나서 전기 안 들어옵니다 하면은 너가 알아서 본체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점이 우리는 책임 분계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에서 2차가 수용과 척 책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변 설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수변 설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가, 충분히 교육을 받은 자가 이러한 수변 설비를 유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변 설비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자기의 기득에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작전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조작하고 문을 여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푸시라고 있어요. 푸시라고. 그래서 문을 열 때는 그냥 열면 안 열려요. 그죠? 그래서 푸시 누르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밀려 들어가요. 보면은 밀려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문을 제껴야 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냥 안 열려요. 열리지 않습니다. 푸시 민 상태에서 돌려서 열어주시면 문이 개방됩니다. 자, 마찬가지 잠글 때도 닫을 때도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닫을 때도 이렇게 닫아주시는데 안 잡히죠, 그죠? 누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닫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인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예요. 이 셀렉터는 로컬 리모트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옮겨주는 셀렉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풀턴 스위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스위치에서 엘베 차단기를 ON 또는 OFF 하고자 할 때
on 두면은 on으로 안 넘어가요. 이렇게 안 적히십니다. 오프라면 오프로 안 적히십니다. 반드시 뭐다? 풀은 잡아 당긴다는 뜻이죠. 잡아 당겨서 턴 돌려라는 겁니다. on 쪽으로 또는 뭐다? 당겨서 오프 쪽으로 주면 그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넬, MF 판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계기가 없고, 이건 조작하는 게 아니죠. 온오프의 개념이 아닙니다.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만 열고 닫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V12 판넬이네요. 여기는 진공 차단기라서 기본적으로 뭐다? 전기를 끊고 뭐다? 투입하고 이런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문을 열고 닫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셀렉터 스위치에서 로컬에서 요 스위치에서 온, 오프 조작이 이루어질 거고요. 리모트로 주신다면 컴퓨터에서 원격에서 제어가 되고 요 스위치에서는 제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V12 판넬의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게 뭐다? 우리 비팝이죠. 비팝이라는 다기능 디지털 개척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 넘어가면은 변압기 판넬입니다. 뭐 조작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변압기는 22,900을 우리가 원하는 사용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기를 끊고 연기시키는 개념이 아니죠. 조작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변압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온도가 올라가면 변압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판넬은 반드시 앞에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온도 값을 있는 온도 표시기가 있고요. 자, 문을 열고 닫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니까 ACB 판넬이네요. ACB 또는 ATS 판넬. 위에는 ACB 쪽이고 아래쪽은 뭐다? 내부적으로 보면 AT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을 열고 닫는 연습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 ACB 판넬, ACB를 뭐다? 온오프 하는 겁니다. 로컬에서 온, 오프. 리모트에서는 오프, 온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원격 제어에서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명판이 없는데 ATS입니다. ATS를 수동해가지고 뭐다? 온, 한전 쪽 오프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한쪽은 뭐다? 한전, 한쪽은 뭐다? 발전.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죠. 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토에 나면은 한전 전기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뭐다? 발전기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다? 이게 오토 상태가 있는 게 맞는 거죠. 한전 전기가 죽으면은 바로 발전기에서 그 죽은 값을 읽어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기에서 전압이 놓으면 자동적으로 ATS를 뭐다? 발전기 쪽으로, 한전이 아니고 발전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게 ATS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램프 테스터, 리셋 버튼, 부자 스탑 이런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용도는 나중에 시퀀스별에서 넣을 거고요. 요 위에 있는 표시기 OCR R상, OCR S상, OCR T상, OCR UBR 어떤 계정기가 동작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디지털 개척기고요. 요 위에는 아날로그 개척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보다 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압, 그 다음 전류, 그 다음 뭐다? 전력, 역류를 읽으면 당연한 거고요. 전력까지 또는 뭐다? 다양한 그 값까지 여러분들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여기 있어야만 요 판넬에 있는 값을 통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얼마의 값을 지금 쓰고 있는지, 얼마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통신으로 땡겨가서 컴퓨터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판넬은 다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척기입니다. 이런 개척기. 우리가 이건 조작하는 게 아니고 요 판넬에서 우리가 세팅을 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그 값이 사고 값이면은 요 개척기가 계정기가 동작을 해서 차단기보다 트립시키는 가는 게 계정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오른쪽 판넬 하니까 7.2kV 진공 차단기입니다. 이거는 자 만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현장에 보면 고압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고압 모터를 온오프 시키는 그런 캐피기로서 사용되는 게 조작기로 사용되는 게 요 7.2kV 진공 차단기예요. 그래서 보면 기동 정지 운전 조작할 때 여러분들 문을 열고 닫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다음 로컬 상태에서 우리가 온, 오프 연습하시고 리모트 상태에서는 온, 오프 조작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원기구에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로컬 상태에서 온 하면은 기동에 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일정 시간이 있다면 뭐다? 운전으로 넘어갈 거야. 그렇죠? 기동 시에는 뭐다? 리액트 기동으로 기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뜨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전으로 가면 직입으로 운전이 될 겁니다. 그 조작에 대해서는 역시
시퀀서 시간에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그 아래쪽에 위쪽에 보니까 역시 G5이라는 아까는 P5이라고 되시는데 G5이라는 LS 산재에서 나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다? 전압, 전류, 역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측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다? 계전, OCR, OCGR, OVR이라는 계전 부분이에요. 계전 부분 두 개가 종합되어 있는 다기능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작 스위치들이 있죠. 이거는 시간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겁니다. 여기는 정류 기반인데 뭐 조작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시 전원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요걸 가지고 조작 전원으로 쓰고 또 증정이 되었더라도 그 조작 전원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는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을 열고 닫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판넬, 현장에 많이 쓰고 있는 MCC 판넬입니다. 요 문을 열을 때는 문을 열면 안 열려요. 그래서 요 문에 보면 ECH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요까지 스위치는 뭐다? 이렇게 제껴져요. 제낀 상태에서 문을 열어야만 열리는 거예요. 닫을 때는 닫고 그 다음 뭐다? ON 할 때는 ON 하면은 이제 이 판넬에 전기가 투입이 될 겁니다. 투입이 될 거고요. 자, 이 판넬 문을 열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열면 안 열려요. 그래서 오프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전기를 끊고 열어도 안 열려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열면 안 되니까 리셋까지 이 부분까지 스위치를 조작해야만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자 ON하고 문이 빡빡하네요. 이렇게 닫아도 열 때 이 문이 잡혀요. 요걸 가져갈게요. 오프하고 리셋 위치로 와야 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다음 닫아주고 ON하고 스위치를 이렇게 닫으면 문이 딱 닫히죠, 그죠? 그리고 열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냥 열면 안 열려요. 걸리지 않습니까? 오프 시켜도 안 열려요. 이걸 뭐다? 조금 더 틀어서 리셋 위치까지 와야만 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MC 판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